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우입니다. 자, 장안의 화제차, 요즘에 가장 핫한 차를 꼽으라면 바로 이 뒤에 있는 XM3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르노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판매하는 차량의 그 라인업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르노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XM3를 기점으로 다시 르노가 제 발판의 도약을 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차가 바로 이 뒤에 있는 XM3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왜 XM3 같은 경우에는 경제차종이라고 꼽으면 뭐 트레이블레이저, 셀토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 차의 길이나 차 크기를 보면 윗등급인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경쟁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 역시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얘는 소형 SUV가 아니라 준주형 SUV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라인업이면 가격이 아무래도 3천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지만 이 차 XM3는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스타트 가격이 1760만원, 1790만원인가요? 그리고 제 최상위 트림도 2690만원으로 3000만원이 채 넘지가 않죠. 물론 여기에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면 이거 3000이 넘어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옵션을 거의 다 집어넣어도 3000이 넘어가지 않는 2960만원 선에서 이 XM3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경쟁차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셀토스가 3100만원, 트레이블레이저가 3300이라는 거를 비교를 하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이 XM3 디자인을 보면 사람들이 야 너무 예쁘다, 너무 많이 예뻐졌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이 C 디자인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르노 삼성이 그동안 보여줬던 약간 샤프하면서도 이 르노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 솔직히? 되겠죠. 이게 패밀리룩이죠 이게. 굉장히 좀 아름다운 디자인이고,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중 가장 높은 전고를 자랑해서 실내 공간에 헤드룸의 여유 공간을 가장 많이 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XMC3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C필러, 쿠페형 SUV, 뭐 준준형 최초로 나온 쿠페형 SUV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들 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최초 쿠페형 SUV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벌써. 바로 쌍용의 액티언. 야, 이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기괴하다, 못생긴 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대가 지나고 지금 액티언을 바라보면 좀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었다라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데, 이 XM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쿠페형 SUV의 디자인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고, 쿠페형 SUV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도 있다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와, 이 뒤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쿠페 느낌도 많이 나고요, 세단의 느낌도 좀 나고, SUV의 특유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는 좀 여러가지의 매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XM3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자, 이 뒤에 있는 후면부의 디자인도 깔끔하고 좀 정돈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좌우 테일램프 이어주는 이 디자인, 항상 얘기하죠, 요즘 트렌드라고. 좀 깔끔하고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면부도 패밀리룩은 좀 아름답지만, 이 뒤에 디자인을 딱 보면은 좀 더 그 쿠페형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전동 트렁크는 사실 빠져 있어요. 경쟁 모델인 트레이블레이저가 이 옵션을 통해서 전동 트렁크가 있는데, 반면에 XM3는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진 않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뒷좌석은 마찬가지로 폴딩이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차 크기를 보면은 확실히 셀토스나 트레이블레이저보다 혹시 좀 크지 않아요? 아닌가? 덩치만 봐서는 좀 확실히 좀 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아무래도 뒷좌석의 여유 공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좁다고 사실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라이브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같이 탔던 뻥태기 형이나 차한국 형 같은 경우에는 야 너무 좁다, 트레이블레이저가 더 크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좀 더 여유롭고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는데, SUV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좀 이게 높아요. 시트가 이게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 형식으로 앞좌석 이렇게 있으면 뒷좌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더 다른 차보다 높아서 답답해하는 걸 느낀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키가 좀 작아서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키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저 사실 르노 삼성차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XM3는
그럼 좀 나름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나름 괜찮은 구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경쟁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지만 XM3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몇 가지 옵션들을 빼서 가격을 좀 낮춘 거지, 뭐 같은 동일한 옵션으로 따지면 사실 그건 아니다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차 크기를 봤을 때는 트레일블레이저랑 사실 셀토스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 등급인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경쟁해도 될 만큼 큰 차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이야. 뒷모습만 딱 보면 진짜 차가 커 보여요. 아, 이거 완전히 투싼이랑 스포티지급인데? 이라고 보는데 약간 옆이나 여기서 딱 보면은 확실히 좀 작네요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합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죠. 르노 삼성의 가장 큰 매력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키 디자인이에요.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키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키 디자인도 예쁘고, 어쨌든 또 키를 또 딱 놓을 수 있는 이런 또 수납 공간이 딱 적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시승할 모델은 1.3의 7단 변속기가 자동 장착이 된 150마력대의 이 모델입니다. 근데 아까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급 대비 경쟁을 만약에 하는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했을 때 일단 서스펜션도 트레일블레이저는 제트링크가 들어가는데 얘는 뒤에가 토션빔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가 사실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좀 더 저렴하고 이 옵션들이 많이 빠져있다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옵션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실 훨씬 더 XM3의 구성이 좀 알차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이 10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인가요? 9인치의 세로형 배치형 이 디스플레이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시원하고 좀 개방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동급 최초로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뚱맞게 여기만 툭 튀어나오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공조기 디자인과 굉장히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좀 한눈에 좀 시원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이 터치감, 이게 전 모델부터 시작해서 터치감이 구리고 반응이 느리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만졌을 때는 반응 속도랑 터치감도 굉장히 좋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아졌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들도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좀 소재를 싼 거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핸들, 그 다음에 요 기어봉 같은,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가죽으로 많이 쌓여져 있어서 싼 티 난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받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좀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재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사실 해요. 그리고 그 있다? 얘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은 풀 자동인데 조수석은 수동이에요.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자, 어쨌든 바로 한번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출발!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M3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1.3 7단 변속기와 1.6 무단 변속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승할 차는 1.3 7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자, 일단은 밑에 다 풀 커버로 씌워져 있어서 공기저항이랑 그리고 또 소음 부분을 좀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1시간 정도 주행을 했어요. 아마 라이브 때 우리 많은 분들이랑 또 소통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은 사실 제가 르노 삼성차를 안 좋아했던 이유가 SM6 때 되게 주행감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XM3 같은 경우는 조금 나름 이 반응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1.3 엔진 같은 경우에는 르노와 다임러 회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물론 아마 세팅이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 세팅 자체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도심에서 탔을 때 그리고 탄력 주행을 했을 때는 좀 부드럽고 나름 그래도 파워풀한 주행을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속 시 혹은 처음 출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1.3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1.3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 XM3가 좀 이런 달리는 차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좀 가족적이고 좀 이런 패밀리용으로 많이 타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 초년생들이 처음으로 사는 차다 보니까 단순히 달리는 것보다는 이런 데일리성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연비예요. 연비와 소음 부분인데, 연비는 얘 공식 연비가 13.8km, 뭐 고속이 15km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장거리 주행 그리고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했을 때 13.9가 나오더라고요, 평균.
나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연비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13km가 나왔지만 내가 만약에 연비 주행을 하고 고속 주행을 한다면 20km까지 뽑을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연비는 굉장히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소음이에요. 얘가 그 밑에 풀커버가 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줄인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소음 부분은 트레일블레이저 RS 풀옵션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시끄러워요. 트레일블레이저 RS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라고 하는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소음을 좀 줄여주는 기능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들을 많이 잡아주는데, XM3는 그런 노면의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얘가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올라오는 편이지 다른 이전에 동급이었던 소형 SUV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나름 좀 조용한 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얘가 엄청 뭐 플래그십 모델이거나 굉장히 조형 속성을 따지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 나름 그래도 소형 준준형에 좀 가성비 좋게 타려는 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정도 노면 소음도 사실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얘 모드에는 뭐 스포츠, 에코, 플러스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노멀 모드나 뭐 스포츠나 에코나 RPM이 조금 그런 변화가 있을 뿐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보고요. 요거는 그냥 있으나마나 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려서 XM3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자, 오늘 우리가 장안의 화제차 XM3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여러가지 알았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 착한 가격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 차 크기도 굉장히 커져서 단순히 소형 SUV가 아니라 준준형 SUV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차 가격으로 경쟁을 만약에 하면 얘랑 트레일블레이저랑 풀업으로 비교했을 때 같이 놓고 비교하면 옵션이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그냥 편의 기능만 봐도 뭐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동 시트 같은 그냥 눈에 보이는 옵션이 빠져있는 게 있어서 사실 가격 차이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 크기로 보면은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확실히 좀 더 크다. 그리고 정석성이나 이런 운전의 재미는 사실 트레일블레이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의 넉넉한 여유로운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XM3를 사도 충분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짧게 타봤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한번 더 타보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르노 삼성 전시장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꼭 시승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바.